그동안 우리 방송 오면서 네. 지금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이라든지 뭐 건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다. 사실 명태균 특검은요, 김건희 특검을 말합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 김건희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문자를 했는지 이게 나온다면 김건희 특검을 할 이유도 없어요. 정치 권력이 과연 뭐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돈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천공보다는 명태균 씨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진 법사는 명태균보다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진, 명태균, 천공,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천공보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높고 명태균보다 건진이 높다 얘기했는데 건진이 최은순, 김건희와 비즈니스를 같이 해오던 사람. 이권 비즈니스를 했다. 예. 같이 해오던 사람입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네트워크 본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가깝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사람들이 막 찾아갔어. 정치권에서도 막 찾아갔어요.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 그 특검, 민중기 특검, 도이치모터스, 양평 등 16가지를 하는데 아직 뭐가 안 나와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특검이 출범한다 하면 준비하고 사무실 얻고 수사팀 꾸리고 이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리는데 지금 대선 전부터 대선 이후에 한 달여간에 몇 달 동안 검찰 수사팀 수사가 멈춰 있고요. 경찰 국수본 멈춰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국수본부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찰청 수사국장이 그 자리를 대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김병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12년 대선 때 TV 토론이 있었어요. 박근혜와 문재인 이렇게 TV 토론을 하다가 이정희도 나왔죠. 네, 그때 뭐였냐면은 국정원 댓글을 달다가 그래. 김하영이 걸렸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더라 이 얘기를 박근혜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날 저녁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가 수사했는데 국정원 아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도와주는 기자회견 기억나시죠? 그 기자회견을 기획했던 사람이 실무자가 그 지금 국수본부장 김병찬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해서 승진했는데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이 수사를 누가 했냐? 윤석열이 했잖아요. 윤석열이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정부에서 데려다가 승진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지금 갖다 놨어요. 그러니 김병찬, 박수현 다 자기 수족 같은 사람이고 약점 있는 사람 데려다 놨어요. 이 사람들이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국수본이 어떤 수사를 했었냐면요. 대선 직전에 CCTV에서 한덕수랑 이상민이랑 최상목이 이거 거짓말했다. 그리고 이거 얘네들 증거 인멸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덮어주려고 지금 불렀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특검이 원점에서부터 수사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렌식이라든가 CCTV 기본 수사는 먼저 검찰, 경찰에서 해놓고 특검으로 가야 속도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김건희 관련해서 통일교 관련해서 이게 돈이 아니라 목걸이를 받았네, 가방을 받았네, 신발을 받았네, 어느 정도 수사를 하다가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은 특검은 가더라도 자기가 할 만큼 하다가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첫 수사가 통일교 관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통일교 지금 2인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고 증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애가 탑니다. 아니 방법이 있어요. 네. 주진우 기자의 캐비넷에서 한 2개만 꺼내면 돼요. 저도 지금 특검팀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수본과 검찰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기본적인 수사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믿는 게, 김건희가 믿는 게 검찰, 경찰 지금 수사부예요. 남부지검에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윤석열 친윤 검사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안가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가위 수사를 맡고 있는 것도 검찰의 심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심우정은 김주현 민정수석의 거의 자식과도 같은 그 검찰 내 자식과도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실장님 여기서 그러면 이문정 카드나 박은정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무나 검찰총장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촉진이 될까요? 완전히 지금 현재 특검이 셋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미진한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3대 특검이 어떤 특검보다도 철저히 잘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아직 인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해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임명되면은 곧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예, 역시 안할수 어른이십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주 기자님.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인사는 뭐 절차가 걸리고 검증도 시간이 걸리는데 자, 법무부 검찰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그다음에 국수본부장 이런 국수본부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원 포인트로 실무 책임자 인사를 하자. 인사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을 까먹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자리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법무부 검찰국장하고요, 경찰청 수사국장, 그리고 국수본부장, 무엇보다도 국수본부장. 경찰이 포렌식이나 이 사이버 수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검찰에도 사이버 팀이 있고 국정원에도 있어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제일 잘했죠. 근데 소수 정예고 경찰은 와도 똑같이 경찰로 대우를 받는데 검찰에서는 검사와 이 기술 수사관의 그 지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만둬요. 그래서 경찰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다음에 국정원의 사이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만 하면 지금 사라지는 증거들 다 잡을 수 있어요. 비아폰 관련해서 거의 지금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실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가 타서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국수본부장은 지금 임명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리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합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능력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직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잘 쓰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가 탑니다. 이건 조금 지역적인 문제지. 아니에요.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특검만으로는 동력이 잘 안 붙으니까 시간이 좀 잡아먹는 부분도 지금 있고 박지원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그 안가위에 법무비서관 있었다 이 얘기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안가위에 관련된 CCTV 그리고 그때 있었던 통화 내용 지금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진전이 없긴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3대 특검이 잘 하리라고. 예. 최수근 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이요. 이명은 특검.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군 법무관 출신이죠. 네,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래요. 그 전에 90년대에 이분이 사실은 군 법무관으로 맹활약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 의문사 있잖아요. 그거는 다 죽은 사람이, 그건 다 부하들이, 그거는 다 그 피해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거의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군의 역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분께서 근데 김대중 정부니까 이게 하나씩 둘씩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억울한 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그때 이제 군 검찰로서 맹활약을 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 누가 그러대요? 박정훈이 무죄면 박정훈 대령이 무죄면 윤석열이 유죄다. 맞습니다. 그럼 윤석열 만일 그렇게 막 경로하고 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징역 몇 년 때려야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VIP가 경로를 해가지고 모든 결과가 바뀌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바뀌었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호주 대사로 보내버리는 이런 물론 그 민주당 총선에는 큰 도움을 주시기는 했어요. 민주주의에도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종섭.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데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증거들이 좀 있어서 크게 어렵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른들이 죽인 거죠. 그 사단장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예, 그러니까요. 아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이 뜨거운 날에 윤석열 들어가서 구속돼서 고생 좀 할 거다. 에어컨도 없는데.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쓰고 방송에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이 박지원이가 사실 오늘이 아무리 뜨거워도 국민은 굉장히 시원한 날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예. 내란을 쿠데타를 사실상 종식시키는 날이에요. 사실상 정리가 정식. 돼야 돼요.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가능성 없죠 뭐. 있어요? 저는 보수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윤석열은 자기 밥값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밥값을 하다니 보세요. 자, 보수 정권이 잡았는데 뭐 또 재밌는 생각하고 있지 지금. 윤석열을 풀어줘야 되나 안 풀어줘야 되나 거기서 갈릴 거예요. 또 도로 친윤당 되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선 후보는요, 보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사면 이 얘기를 하자마자 꼬꾸라질 겁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약 올리는 거죠. 예, 조금요. 옛날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보수의 짐이 되고 진보에는 그 뭐라고 요정이 되는 그런 길을 윤석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쌍권은요. 네. 대통령 후보 될 리가 절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싼 거는 안 되죠. 다른 그리고 사람은 안 할까요? 국민이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무섭게 보고 있는데 저는 박근혜 들어갈 때도 이런 경우는 정말 못 나오겠다.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말 죄질이 나쁘잖아요. 죄질이 나쁘잖아요. 저 빵집 사장들 있잖아요. 스님한테도 돈을 뜯어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가족이 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보기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가고. MB는 주진희 기자가 집어넣었으니까 그 죄상을 잘 알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타락을 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범죄니까. 그러나 박근혜는 보세요. 그래도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최순실마저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에게 티끌만치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전부 저 녀석이 했다. 나 아니야. 밑에서 했어. 너 했잖아. 하고 조작시키고 큰 소리 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진짜 한 인간으로서 그래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 3년간 국가원수 대통령을 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도리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더 나쁘다. 예. 소하다 이게. 추잡하다. 아직까지는 뻔뻔한 잡범에 가깝다. 그렇죠. 내란 특검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시작인데 시작을 어디에서 하냐면 윤석열 구속시켜놓고 이제부터 합니다. 자, 무인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외환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더 구체적이 될 거고요. 내란 관련해서도 노상원 수첩과 노상원 PC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상원이 그냥 김용현 알아서 저 멀리에서 햄버거 먹다가 그냥 혼자 써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 왜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가? 제대로 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 사람마저 입을 열잖아요. 특검에 가서는. 그렇죠. 다 불었대요. 그리고 한덕수도 불었대. 한덕수 응. 제일 먼저 열어요. 제일 먼저 불었대. 제일 먼저. 자기 부속실장. 대통령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강이고. 것은 대통령의 분신입니다. 손가락입니다. 박근혜 때는 안 그랬어. 다 불었잖아요. 이번엔 불었어요. 근데 그 분신 같은 강의군은 검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수사관이었고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기 비서를 시켰던 그렇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오른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다 보았잖아요. 네.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죄상이 밝혀지면 나도 죽는다. 나는요. 지금 보세요. 특검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던 김주현 민정수석도 불러갔잖아요. 더 통쾌한 것은 김태효 안보 1차장도 드디어 물에서 꺼냈습니까? 이제 물 위로 왔어요. 거기는 태상병에서 먼저 불렀죠. 먼저 불렀죠. 아유 잘한다 이명현. 나는 김용현도 분다. 진짜 수노라이르 곧 본다. 김영현도 윤석열을 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저에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구치소에 가면은 그건 안 돼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번 가셨죠. 3년이나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 3년이면 대학원도 마치는데. 아니 그런데 서울구치소 건물이요 낡았잖아. 시멘트로 된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자체 그러니까 방에 들어 있으면 그 벽에서 나오는 열기가 난로예요, 난로. 밤에도 뜨끈뜨끈하죠. 그리고 얼마나 더운데 에어컨? 감옥에 어디 에어컨이 있어요? 천장에 쬐꼬만 선풍기가 뱅뱅뱅 돌다가 시간 되면 닦아져 버려요. 6시 되면 아니 저녁 10시가 되는 거예요. 10시 정도. 그게 얼마나 제가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지. 겨울에는요. 그래도 이 따뜻하게 내복도 있고 또 밑에 밤에 이 심야 전기를 쓰거든요. 밤에 온돌에 난방을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따뜻하니 또 자요. 그렇지만 여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제일 더운 그러니까 데가네. 그 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가서 그냥 밤낮 물 찍고 물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런 신영보 교수 선생님 그렇죠. 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색으로 감옥으로부터 사색. 감옥으로부터 이 사색 보면은 여름에 난로를 하나씩 보듬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같이 자는. 그러나 윤석열은 독방에서 자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래도 봐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야 이게 대변인적 예측 능력인가 아니면 맺힌 게 많으셔서 그런가 했더니 실질적 체험자의 선체험자의 체험적 타격이야. 존 듀이의 경험 철학. 존 듀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예전에 김기춘이 국정농단 재판 받았는데 자기는 구속 안 될 줄 알았나 봐. 구속되자마자 저 재판관장님 저 동부구치소로 좀 보내주세요. 동부구치소로 얘기하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가지고 에어컨도 나오고 조금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에 최순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매우 여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찍어서 일부러 서울구치소에다가 일단 오늘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보낸다는 게 특검의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많이 받아보신 우리 또 대장님이 있지만 별이 5개. 영장실질심사 하면요 보통 3군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하나는 검찰청에 있는 그 유치장이 있는데 검찰청 유치장에 있는다고 하면서 검사방에 있기도 했어요. 옛날에 범털들은 아마 거기에 계셨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서초구 경찰서 유치장, 세 번째로는 저 서울구치소 유치장인데 제일 기분 나쁘거나 제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절로 보내요. 무조건 서울구치소로 일단 들어가라고. 일단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못 나오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다시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고 이제 독방으로 갈 운명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네. 자기가 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구속돼봤으니까 예행 연습을 그때는 한 거죠.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네. 두 번째 갈 때가 더 힘든다며요. 그렇죠. 두 번째 한 번 갈 때. 실컷 맞고 또 맞으러 갈 때가 제일 사람이 두렵지. 옛날에 정봉주 구속 마지막에 될 때 있잖아요. 저기 BBK 얘기했다가 그 공진역 살 때 두 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니 살아본 사람이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자기 마음에. 두 번째로 가면 힘들고 세 번째로 가면 더 힘듭니까? 말을 못 하겠대. 주 기자님도 유경험자 아니에요? 아니 저는 유치장만 가봤지. 유치장까지만. 구치사는, 네, 저는 유치장까지만 갔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서 근데 가장 그게 예.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심장이 터져버리고 네. 눈이 터져버리고 맞아요. 쓸개가 예. 그때 그래도 강북 삼성에 계셨잖아요. 아니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진짜 잘못한 것 없고 남북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여했는데 그걸 벌 주는 거는 너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역사 그리고 특별히 남북의 화해 협력에 몇 발짝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서 잠이 안 오고 오늘 아침에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국민적 찬사가 깊으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 하는 식으로 뭐에 대해서요? 분석을 했더라고요. 검찰 예.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한 거. 그런데 물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은 뭐예요? 검찰은 그냥 제가 무죄로 나왔지만은 검찰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나쁜 놈들이죠. 저축은행 또 잡아넣으려 탈탈 털었어. MB가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해라 하니까는 당시 중수부장이 최준경, 최재경. 최재경. 진짜 얼마나 무서운 검사였어요. 거기도 칼 중에 하나죠. 칼주죠. 그런데 딱 검토를 해보고 총장한테 이건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 임마 잡아넣어.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보냅시다. 중수부에서 해. 제 중수부에서 조사받대. 저축은행 사건을 그래가지고 결국 무죄가 됐어요. 몇 년 걸렸죠. 자, 그렇죠. 몇 년 걸렸죠.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됐어요. 아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현장 검증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재판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지원은 잡아넣어라 하니까 유죄를 준 거예요. 2심 판사가 2심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이었습니까? 그런데 곧 대법원으로 가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대법원 행정처장 박병대 예. 대법관이 계셔요. 행정처장한테 가서 같은 고향이래요. 응, 맞아요. 그래서 시켰대요. 유죄를 유죄로 항소심을 해 주십시오. 거기 나온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병대 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이 하는 일에 내가 간섭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대법관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예. 제가 왜 이렇게 알게 됐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노트에 다 적혀 있어요. 사법농단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그런 작용한 문제를 거지. 사법농단이야. 그런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러한 억울한 일들은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작했는가 이걸 보자. 예. 시대적 요청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렇게 잘한 특검이라고 하면은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도이치모터스 한 번이나 불러봤어요? 안 돼요. 자,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의 구속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나신 거야, 본인의. 그 주 기자님, 아까 우리 잡담하다 그 얘기했는데 영장실질심사의 아침. 네. 착잡하죠. 지금 오늘 윤석열도 굉장히 착잡할 텐데. 착잡하죠. 저는 인생의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님도 그랬죠.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그때 생각하고 감옥 생각하면 안 좋아 기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제가 서초동을 좀 취재하는데요. 윤석열은 구속된다. 구속 영장을 빨리 칠게 분명하기 때문에 1시간 1초라도 미룬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미루고 미룬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착역으로 윤석열은 여기까지 가고 김건희는 어떻게든 막겠다 이게 자기네들이 전략인데 전략은 누구나 세워요.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저는 오늘 많은 생각을 할 텐데 가서 이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찌 풀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그 사람이 할 사람인가요?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어차피 구속될 거니까 실질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포기하면은 안 되죠. 국민은 인정한 것으로 한다. 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너는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제 아내에게 안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 난 죄진 게 없으니까 저녁에 돌아올 거야. 그러고 갔죠.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한 3년? 네, 3년인데 내가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 집행하잖아요. 나오면서 조지훈 시를 내가 한번 읽었지. 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타타리.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타타리야. 많은 생각이 저는 영장실질심사 아침에 저는 오촌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살인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이거였어요.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그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저는 함세웅 신부하고 명진 스님이 밥을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명진 스님이 감옥에 가야 큰 인물이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스님 저는 큰 인물 되기 싫어요. 그리고 함신부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시리에 빠져 있고 싸우지 않는다. 네가 구속되어야 사람들이 대우각성하고 그 반향도 클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희생해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라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희생하기도 싫고요 불씨되기도 싫어요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뉴스를 봤어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밥을 먹고 있어. 물을 말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무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가족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오늘 늦게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파티를 하고 새벽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돌아왔죠. 그날. 네. 천신만고 끝에. 그 아들한테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텔레비에서 그 뉴스가 나오니까 네. 참 많이 착잡했겠네. 착잡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유치장에서 수갑차고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애가 충격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애를 제가 다른 데로 이제 공부를 보내죠. 예. 많은 그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구속이 집행되잖아요. 네. 예. 이제 오늘 저녁이 집행돼요. 그렇죠. 되죠. 밤에 또 늦게 되겠지 뭐. 네, 새벽에 되겠지. 그 전에는 법원에서요 9시 뉴스까지는 보여줘요. 보도가 될 수 있게끔 꼭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큰 시원하게 좀 뉴스로. 자야죠. 시원하게. 아, 그렇죠. 오늘 저 열대야 예. 시원하게 자야 되니까. 근데 2시 1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늦게 잡았어요. 늦게 받아도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내란 수개인데. 예. 근데 판사도 또 뭐 끝까지 추진을 고민하는 다 척. 하는 듯 해가지고 새벽 12시 4시 뭐 넘기거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러더라도 그 좋은 생각이네. 9시 전에. 9시, 아니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9시 뉴스가 뉴스에. 없어. KBS 말고. KBS 9시 뉴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영장 옛날에 보면은 9시 뉴스에 맞춰요. 그렇죠. 예. 9시 KBS, MBC가 9시 뉴스 했으니까. 7시 뉴스에 맞춰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너무 빨라.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판사님.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영장이 집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옷을 입고 갔다가 수위를 갈아입고 이제 숫자 써진 가서 바꿔 입고 그 옷은 또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면 예. 아내가 그 옷을 받으면 어떠겠어요? 김건희 울까 안 울까? 아니 그 옷을 받기 전에 그분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김건희 특검 지금 내일 모레 부른대요? 아니 김건희 특검 아직 지금 김건희 소환 얘기는 안 하는데 속도를 엄청 냅니다. 어제는 그저께는 양평 고속도로하고 예. 삼부토건 얘기를 했는데 양평 고속도로는 삼부토건 좀 갈 길이 멀어요. 뭐 이게 명확한 범죄 혐의인데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열어 제키고 원희룡도 넘어야 되고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이건 또 금감원 쪽에 전문가들이 와서 보기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무슨 회사는 뭐예요? 그것도 또 주가 조작이 또 있대요. 다른 회사도 또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또 있어요. 김건희 뭐냐? 김건희 최은수는 돈이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먹어버리는데 그것도 큰 것만 먹어요. 큰 것만 먹어요. 자, 근데 어제는 명태균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지금 다 그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명확하게 스모킹건이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얘기는 야, 열라라라라 하면 바로 잡아도 돼요. 바로 구속이 그냥 그 구속영장을 바로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개혁 개입이라는 팩트만 확인되면 된다. 예, 확인됐어 이미. 확인됐죠. 예, 예. 윤석열 녹음 제가 깠잖아요. 예, 제가 예, 깠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나면 아까 돈 얘기하셨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꼭 밝혀야 될 게 뭐냐면은 김건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김건희는 신병 확보됩니다. 바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윤석열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 얘기를 명확하게 찾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뺐는지 최은순은 최근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왜 해외로 도피하려고 준비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돈을 찾아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리고 저는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 외환 그리고 그 뒤를 윤석열 뒤를 봐주던 보수 법조 카르텔 그리고 특별히 검찰이 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여기서 아침에 식탁에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나 하자면 김주현 심우정, 지기현 관련된 수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자고.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그 부분은 진도가 안 나가죠? 아니, 다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뤄졌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하는데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검찰 사람들이 다 특검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선후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조은석 특검은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검보나 거기에 있는 베테랑 이렇게 검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게 제 취재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경고를 날리는 거죠. 네네, 니네 한마디 특검 하는 이 부분도 잘하고 열심히 해야 있는데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답니다.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이제 특검이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좀 그걸 걱정하시는 거지 지금. 네. 근데 태양은 적고 네. 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이 온 거예요. 윤석열이 오늘 구속이 집행되면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검찰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표변하면은 별짓 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자관 특검이 역할을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특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왜 수사하지 않았나? 예. 왜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나? 왜 내란을, 외환을, 왜 윤석열을 수사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이 문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이제 쫙 달리는데 조만간 김건희 특검도 악재에다 밟아서 집어들 것 같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예, 예. 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천 개입 그것도 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금방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공천 개입에서는 어제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야,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얘기할게. 그 목소리의 윤상현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더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 그때 공관위원장은 정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공천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정진석. 지방선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부터 뭐 다. 그 정진석이 어떻게 그렇죠. 오세훈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강원지사 김진태, 홍준표 그다음에 이철우 이 관련된 모든 파일이 명태균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의 전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한테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때 대표였잖아요. 이준석한테 있습니다. 이준석 전화기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지금 보면은 그 강태균, 그 명태균, 강혜경, 공익 제보자. 공익 제보자 그분 인터뷰 오늘 또 강조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핸드폰을 검찰에서 지금 쓰는 것을 잡아갔대. 인제서야 이제 특검에서 지금껏 안 했어요. 지금껏 안 했지. 아니 당시 것을 잡아야지. 지금껏 안 했어요. 특검이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제 명태균이 제가 제 방송에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제보를 몇 가지 했어요. 김영선은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녹음하는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에 김건희 목소리가 있다. 있겠죠. 그리고 당에서 당 사무총장, 당 대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으니 그걸 압수해야 되는데 지금껏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도 안 했대. 그래서 압수수색하면 돼요. 특검에서 가겠죠. 그런 검찰 아니에요. 네. 검찰은 믿을 수 없고 특검은 제대로 하겠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 근데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그걸 깊게 들어가면 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걸립니다. 거의 걸리는데 명태균이 자기가 도와준 사람만 얘기하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지사, 충북지사, 경상북도, 경북지사 그리고 부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말고 또 뭐 대구시장 뭐 해서 작은 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할 일이 이제 처음 하나씩 둘씩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껏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정도
수사하고 말았는데 수사하고 홍준표는 수사도 안 했는데 진짜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이 사람들 다 이제 차근차근 명태균 파일에서 하나씩 둘씩 꺼내야 됩니다. 제가 꺼내려고요. 다 발 뻗고 못 주무시겠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지금 선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얼굴이. 개신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 두 분, 김장환 극동방송, 이영훈 순복음교회 두 분이 이제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김장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압수수색, 특검 수사 선상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김장환 목사를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기자 처음 했을 때인데, 아니 목사들이 정치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선거에 나오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합병하거나 그리고 뭘 일을 처리하거나 그래, 집안일을. 이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 그리고 김장환 목사를 그때 이제 기자 초년병실, 그러니까 25년 30년 전에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정광훈 목사를 알게 됐는데, 정광훈 목사는 앞에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냥 말이 없고 진짜 주인은 김장환, 조용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혜병 특검팀에서 이 대통령 경로설의 배후에 한 라인으로 군대를 좌지우지하는 목사들이 있었다 하면서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군종 목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개신교계 인사들에게 접근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를 거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응원하면서 수사를 응원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 목사가 그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한 거죠. 그랬다고 지금 의심 받고 있죠. 임성근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김장환 목사는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최혜병 사건이 일어나기 6일 전에 부대에 와서 위문도 하고 거기서 안보 강연을 했답니다. 아니 군인이 목사한테 해야지 목사가 군인한테 한다고요? 이것도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군종 목사들, 백명규 목사나 다른 목사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명 로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임성근은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 큰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VIP 경로설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보고 수사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이 김장환에게나 이영훈에게 얘기하고 이 목사들이 윤석열에게 얘기해서 이런 일로 뭐 사단장이 바뀌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발언이 나왔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영훈 목사한테 그리고 김장환 목사한테 또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 백명규 목사나 고 목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계속 나왔죠. 이철규 의원이 김장환 목사하고도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이 VIP 경로설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게 한 축이고요. 한 축은 이종호, 그러니까 김건희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이종호가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한테 이 VIP 경로설의 진원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두 축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매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수사입니다.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사인데 VIP 경로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결정들이 번복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대통령의 대통령 하나 화냈다고 해서 밑에서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과 국가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심기만을 위해서 군을 그리고 부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그냥 간단한 특검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다는 두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선배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바뀌지만 김장한, 이영훈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김장한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전두환한테 기도해주고 박정희 때부터 그랬어요.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이명박 때 얼마나 셌습니까? 이명박 때.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청와대 들어가서 예배를 봐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에 있다가 출마 선언을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들도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라고 목사들은 생각해요. 안수기도 생각나십니까? 안수기도 조영기 목사 상가에서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기독교들, 보수파들 그리고 특별히 국민의힘한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무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건희 논란이 나올 때마다 김장한 목사가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실드를 계속 쳐줍니다. 물론 스님들도 그랬어요. 스님들도 그랬지만 진우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특별히 그랬어요. 하지만 목사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김장환이, 그 이영훈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의 본진이 지금 털렸다 이렇게 보고, 보수의 본진이 털렸다. 예, 그렇게 보고 저는 한 번도 압수수색 같은 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불려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검찰 뭐 특검 이런 데도 불려지지도 않은 진짜 주인들이라는 그 보수당의 주인들이라는 그 본진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당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보도가 안 돼요. 아니요, 저기 김장한 목사는 내가 기도해줬다 하면서 그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예배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수사가 본질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 많이 안 합니다. 특별히 국민일보, 노컷 이렇게 기독교계 그리고 조선일보, 뭐 매경 이런 그 보수지들은요 오히려 실드를 쳐줍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너무했다 이렇게 하고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교회 언론에 막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정체불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 그리고 순복음교회 쫓아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사도 썼습니다만 기사를 못 써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써놨어요? 거의 쓰고 있어요. 쓰고. 뭐라고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주인인데 진짜 나쁘다고 해야 돼. 보수당의 주인인데 저 얘기를 기사로 쓰기 어려워가지고 정치 깡패 그리고 종교 깡패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김장한, 이영훈인데 그 조용기 목사인데 제가 가슴 떨리게 지금 이 수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신의 인간시장처럼 썼는데 싫어하다 이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뭐 저는 김홍신 작가까지 그렇게는 안 되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나옵니다. 결국 이 어른들이 나옵니다. 어른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나이 많이 먹은 이 사람들. 김장한 목사는 1973년부터 극동방송에서 실권자로 지금 홍대 그 극동방송. 예, 그렇죠. 재산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보수 교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의 보스로 군림하고 있죠. 통일교도 나왔습니다. 통일교. 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김장한 목사는 전쟁 때 하우스보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잖아요. 그러다가 그 미군의 군목의 추천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궤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문선명 목사도 통일교회 문선명도 통일교 창시자. 예,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교세를 넓히죠. 미국의 영향권이 있는 중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권 미치죠. 명함모자 회장인 백성학 씨. 예, 유명하죠. 백성학 그 양반은 한때 미국 CIA 뭐 스파이라는 네, 보고서를 써서 미국에 매번 제기되고, 주기도 하고 그런 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축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업도 하고. 예.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우리 미국 밀가루 가지고 먹고 살고 할 때는 미국에서 뭐 학위를 하고 왔다든지 뭐 미국에서 뭐 공무원을 했다든지 엄청난 빽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젊은 신자들을 국민의힘 김건희 별동부대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입당 원서.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거기서 지금 뭐 고액 후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관계가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통일교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그 축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비자금의 루트로 통일교가 지목돼서 통일교 사람들이 조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안 됐어요. 특검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김장환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건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전진하고 있다. 특검들이 진군하고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성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특검 제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만일 행정부에 검사가 있으면 얼마나 못했죠. 또 야당 타나보고 안 했어. 교회 타나본다고. 아이고 검찰총장이 다 바로 빼죠. 그리고 위에 또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도 성역입니까? 치해법권입니까? 그런데 요 얘기가 지금 특검에서 나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제 몫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또 헌신이기도 해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는 저 사람들이었다. 윤석열이 자기가 지금 김건희가 자기가 지금 저 윗선을 지금 거의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통일교 이제 관련해서 그 캄보디아 ODA 사업. 네. 아니 ODA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또 이권으로 악용되네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원조로 우리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야죠. 인도적 지원도 해야죠.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돈을 거기 가서 누군가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차원을 넘는 범죄입니다. 차원을 넘어가는 이 내용은 그러면 국가와 그 외교와 이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범죄 조직과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완결되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써먹었다는 것 자체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현금화됐을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쪽 ODA 문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뭐 통일교에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특검이 이번에 잘 쫓고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통일교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접근하고 그랬을 텐데 실세였을 때 야 박지원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저도 그 문선명 총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체구가 참 좋으신데 꽉 껴안더라고요. 사람을 네. 근데 엄청나게 힘이 좋으셔요. 거기서 일단 제압을 하는 거네. 그래서 김일성도 만났을 때 그렇게 포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났을 때 돈 안 주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실세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아니 실세는 맞는데 실세 아니면은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통일교하고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오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자 해서 만났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아예 나섰던데요. 먹거리 주고 뭐 돈 주고 돈 주고 아니 그 조직을 해서 몇만 명을 만들어서 아니, 당원으로 그리고 입당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종교와 정치 정정 분리 분리, 원칙이 있는데 정분리. 정정 분리 원칙이 있는데 그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시켰다. 그 메신저가 권성동 의원. 네. 강원도 찐윤들이 다 한 몫씩 하네요. 네. 이철규, 권성동, 윤한홍. 윤한홍.
윤한홍은 이제 경남 아닌가요? 예, 어쨌든 경남이지만 저 세 명이 지금 특검의 지금 주요 타겟으로 그래요? 지금, 네, 조사를. 특검제도 좋은 것 같아. 아니 특검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죠.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은 내란도 쿠데타도 안 일어나요. 그 뭐 도이치모터스 뭐 삼부토건. 양평이고 삼부토건이고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걸 검찰이 몰랐냐 이거죠. 그렇죠. 알죠. 안 했죠. 이번에 특검에서 그 알고도 수사를 안 했던 검찰에 대한 그 수사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사하던 사람들이 특검으로 오고 검사들이 또 특검에 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구속 취소는 이건 말도 안 되고 반헌법적이고 반법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쁜 놈도 문제지만 나쁜 놈을 봐준 놈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도 그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이라는 그 영장 기각됐죠.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드론 있어요. 사령관 김용대도 기각되고 남세진 부장판사가 그었는데 윤석열 구속영장은 내줬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영장을 그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외환 그러니까 군사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데 이게 기각되면 수사에 차질이거든요. 차질인데 이 부분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의심하면서 특별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이름을 출석을 부를 예정입니다. 이름 남세진 이름 네. 좀 기억을 해둬야 남세진이 이번에 김용대도 김기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그렇지만 남부에서도 한정석 그런 분들이 지금 건진법사 그 무수한 의혹이 있었는데 영장을 기각했었잖아요.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사법부가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의 그래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보수 잔당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비판 어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자관 이름을 기억해두자고 하니 네. 남세진, 한정석 네.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지기환 또 직위원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위원 수사 안 해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그 감찰해 보겠다 얘기하는데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판사님들. 판사님들은 판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봐요. 우리가 제가 룸사롱 갔다는 얘기만 있었으면 저는 잡혀갔어요. 구속됐습니다. 무기징역 나올지도 몰라요. 룸사롱 간 걸로. 왜? 주진우 기자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는지 언론계도 알고 다 아는데 술을 먹었다고 하면서 막 그 BBS에서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예. 예? 근데 잘 나가는 BBS 사장. 진짜 국장 예. 거짓말을 하면서 잘라요. 정말로 보수는 그래요. 내란 특검은 또 요새 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내란 특검 지금 내란 특검은 외환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용대 예. 드론 사령관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이게 사실 공판 중심주의고 증거 재판인데 드론을 북한에 김정은 관저에 뭐 자택이나 관저나 뭐 15실 거기에 이제 15 거기에 명중되도록 보냈다.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공중 폭발을 해라. 자폭을 시켰대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재판부로서는 뭐 이런 이해도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쪽 상대방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법사위에서 그걸 질문했어요. 김정은을 한국으로 증인을 채택할 거냐? 우리 특검이 평양으로 가서 조사할 거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토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걸 기각을 하면은 어떻게 수사하란 말이냐?
이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법원 전반의 분위기는 전달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도 하긴 했어요. 호랑이 같은 기세로 저 내란 특검이 시작했습니다. 치고 예, 들어갔으나 막 달리다가 지금 네, 갑자기 달리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걸린 거. 아니 브레이크가 걸리고는 있으나 잘 돌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보다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해서 뭐가 많아요. 예, 워낙 많습니다. 사안이 많은데 계속 그 중요한 사안이어서 계속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양파가 계속 까고 있는데 더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도 당황한 상태고 무엇보다도 본질로는 최혜병 특검이 기세 좋게 지금 본질로 지금 생각보다 잘. 아니 이명현 특검은 원래 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군 검찰 시절에도 그 전에는 군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 윗사람들 입맛대로 다 의문사가 되거나 진실을 가리는데 군 검찰이 동원됐었는데 이명현 군 검사께서 그때 그 많은 수사를 했었죠.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격려하고 응원했던 것도 크게 중요한 요소지만 이명현 검사가 있던 이 시기하고 그 이후하고 이전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국면이 되니까 우리 주 기자님 펄펄 나네. 뒤에서는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만 얘기해. 하나만 더 얘기해. 조금만 얘기해야 돼. 더 많이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해. 오늘 어디에서 얘기해야죠? 김건희 특검. 근데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저 다른 데도 그런데 사실은 신병 처리를 탁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한 명씩 구속시키면서 이렇게 진실로 다가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저는 구속 인원이 좀 현저히 적어요. 그거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구속해야 그분한테도 가족한테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심신이 미약하고 불안해가지고 유서까지 써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직자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지금껏 해오던 길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뭐 유죄가 나오면 내가 사법 처리되면 무너진다. 이것도 있지만 연금이 안 나온다. 여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요새 새로 나타난 형벌이에요.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보고 사는데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연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구속시켜주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인권적으로도 지금 맞아요. 저는 지금 김건희가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계속 지금 불안하고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아프겠죠. 아프지 힘들겠지. 근데 이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구속을 시켜줘야 신병을 확보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로 다가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이 있는데 몇몇 키맨들이 있어요. 어디가나 키맨들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정진석이 중요하고요. 그 밑에서 경로설 때 회의하고 안보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에 드론을 어떻게 날렸는지에 대해서는 김태효가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키맨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그 사람들이 혹시 어디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이 묻히고 그 사람들한테 다 미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의 큰 변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구속영장, 신병 확보를 주저하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도 그게 구속영장을 바로바로 청구해가지고 바로바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이거든요. 특검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고 우리 판사들에 대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봐라. 네, 저는 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 의혹 당사자들의 인생은 또 다른 또 국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속되고 빨리 죄를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고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는 또 새 생활을 해야죠. 빨리 정리를 매듭을 짓고. 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사람들 바로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부르자마자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체포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구속을 징벌로 보기보다는 외부와의 격리, 진상규명의 수단, 예, 절차로 좀 보자. 예. 특히 키맨들의 경우. 네. 키맨들이 누군지는 우리 주 기자님이 다 말씀하셨고. 예.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예. 오늘 주 기자님이 그 대신 곱빼기에 따블로 해주셔가지고 특검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사들 이름을 좀 외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해나만도 진도. 역시 방송사 사장님 자격이 네. 있어. 감사합니다. 김건희 모든 탐사 추적 김건희 보도 전문가예요. 기자들의 영원한 로망 김건희가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는 최고의 변호사들로 방패를 꾸려가지고 자기는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 그런데 변호사비도 안 줬대요. 그랬대요. 자, 그런데 오늘 포토라인에 섭니다. 포토라인에 서고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한답니다. 오, 그래요? 한마디 한답니다. 10시에.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대국민 그리고 사과 유감의 얘기를 하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녹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그 방어막이 거짓말 뭐 모르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도피하면서 계속 지금 죄를 지금 묻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뭐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구속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발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걸 천명한다고요? 천명했습니다. 그 어떻게 얘기는 됐든 오늘 저녁은 구치소에서 자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 바로 구속영장 때리나요? 어제 될 거고. 오늘 저의 취재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은 준비했습니다. 영장은 이미 준비했어. 근데 오늘 저녁에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해서 48시간 동안 더 다져가지고 영장을 쓸 수 있을 만큼 오늘 영장을 쓸 수 있을 만큼 영장은 준비가 돼 있으나 오늘 48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합니다. 그래요? 지금 만약에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내일 다시 와라. 내일 아프다. 내일은 아프고 병원에 갈 예정이에요. 또. 병원에 가겠죠. 자, 스케줄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닮아가지고 또 무슨 잡으러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알겠어요. 절대. 특검이 오늘 꼭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48시간 계속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밤은 구치소에서 자기 시작해야 된다. 저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특검 비난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뭐냐면요. 다른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16개 플러스 한 3개 해가지고 한 19개 방면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수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불려가서 조사받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쩐주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그러니까 같이 주가 조작을 했다. 공범으로 지금 격상된 반열로 올라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어제 구속됐잖아요. 저 이종호 이종호가 구속됐죠.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나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진도 구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는 목걸이인데 목걸이 모조품이었어요. 지인한테 빌렸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특검이 다 밝혀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갔다는 걸 거의 특정했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명태균 공천 개입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천 개입은 딱 떨어지는 내용이어서 그 구속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핵심 당사자들 주변인들도 말을 닫고요. 말을 맞췄고요.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또 봐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박지원 의원님 말대로 신병을 빨리 확보하고 빨리 작은 거 아니 작지 않죠. 그 명확한 걸로 빨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지금 넓혀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부인하고 다 모르쇠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스텝이 아예 꼬일 수도 있으니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게 이 매듭을 푸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신병 빨리 확보해 가지고 있었으면 수사가 가속화되는 네. 됐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안 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뭐 거두를 잡아야 두목을 잡아야 그 밑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구속되자마자 VIP 경로설 김태우 먼저 나와가지고 불지 않습니까? 부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풀지 않으면 교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가 사실 좀 잘 안 됩니다. 검찰이 처음에 밑그림을 잘못 그려놨어요. 근데 그 검사들이 와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니 자기 발등을 찍겠어요? 자기 선배를 잡겠어요? 보세요. 심우정이나 이창수나 그사 조상원 이런 데에 대한 수사는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세상이 바뀌어도 이러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권 차원에서 저는 인권 차원에서 윤석열 김건희 본인을 위해서도 빨리 이렇게 신병이 확보되는 게 네, 구속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도 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하고 사택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전광훈 목사 주변 사람들이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의 건물이.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합니다. 스튜디오가 많습니다만 거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입니다. 지금 8월입니다. 근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1월에 있었습니다. 그쵸. 1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핵심 당사자들은 그 당시 통화 내역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폭동을 주도한 당사자들하고 정광훈 목사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했어야죠. 서울경찰청 뭐 하고 있다가 지금 합니까? 다 사라졌을 텐데 거기서 뭘 찾겠다는 거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이 정광훈 목사한테는 되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혐의가 없어서 그분이 지금 바깥에서 활보하고 폭동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아직도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게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 앞에 가서 수사를 못했어요. 안 하고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경호하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서야 인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서라도 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고 경찰도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좀 열심히 나서줬으면 합니다. 박현수 서울청장이 아직도 내란의 공범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직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이재명 정부는 그런 인사는 좀 천천히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경찰청장이 기소가 되니까 경찰청장을 못 바꾸고 있으니까 후속 인사를 못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경찰청장만 놔두고 나머지 인사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탁탁 찍어서 거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쉽습니다. 민정의 지금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서야 했어요. 그 정광훈이 큰 목소리 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폭동 일어났을 때 전광훈, 윤상현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때 다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 왜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어제는 그래도 또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이 또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2차례 쇼핑백을 받은 것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쇼핑백에 요새 돈 많이 들어갑니다. 5만 얼마쯤 원권 들어가요? 네? 몇 억도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작은 게 500만 원인데 요만큼 한 덩어리가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벽에만 한 게 5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벽에. 예. 뭐 또
작은 쇼핑백이 웬만하다 하면 2억 3억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2개. 예. 그런데 지금 그 윤 씨가 권성동한테 줬다는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러니까 1억 원하고는 별개의 돈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통일교에서도 내부에 조금 다른 기류입니다. 윤영호 씨하고 그 한학자하고 좀 다른 기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니 우선 권성도 의원이 예. 천정부인가 갔죠. 거기까지 간 것은 얼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예. 수금 한 거죠. 권성동이 왜 천정부까지 가냐고요. 거기는 보통 사람이 못 가잖아요. 네. 문선명 총재 보셨지 않습니까? 맞죠. 어디에서 보셨어요? 한남동 같아요. 그래요. 한남동에 자택이 있습니다. 네. 저기 한남대교로 올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한 2시 반 방향에 2시 방향에 저기 가보면 태극기가 그리고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그 자택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죠 주로. 그런데 천정구까지 가고 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만난 시점도 2022년 예. 2월인가 3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 한 직전, 2달쯤 전에 전 대선 직전 그리고 대선 직후에도 갔다고 2번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통일교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다른 수사는 지금 특검 3대 특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수사는 좀 미진하고 저희야 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수사는 좀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예. 통일교 수사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수사 잘 됐고 통일교에서 그 목걸이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줬고 어찌 줬는지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다 특정이 됐어요. 아니 통일교에서 모조품 샀어요? 아니요. 나 웃기는 통일교에서 소리. 아니 윤석열 팬티 입고 있는 거나 예. 모조품 받았다 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 웃기는 거야 다 웃기는 거.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팬티도 그 CCTV에 다 찍혀 있어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다 드러나는데 그냥 눈앞에 그 보고 싶지 네, 않아요. 눈앞에 꽝이에요. 그냥 거짓말은. 신발도 260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목걸이도 거짓말입니다. 모조품 아니에요. 뇌물을 주려면 이게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8천만 원 자금 거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 어떻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물이다. 부정한 걸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뇌물의 매약입니다. 돌려요. 어떻게 돌려요? 세탁, 깡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특검에서 거기까지 다 특정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샀는데 그게 깡을 했네?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 목걸이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줬다는 것까지는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주 기자님한테 이거 1억 원짜리 컵이에요. 이걸 네. 주려면 네. 어떻게 줘요? 원래 줄 때 그걸 그렇게 주지 않고요. 그냥 가져. 그리고 카드나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카드나 수표를 안 쓰고 어디 가서 다른 수표를 헌 수표를 가져온다든가 헌 현금을 바꿔쓰기 세탁된 걸 가져온다든가 상품권을 삽니다. 그걸로 이걸 구매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느 매장에서 사고 어찌 됐고 그게 어디로 갔고 이런 거를 특정했습니다. 자, 통일교 목걸이 수사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호는 지금 구속됐지만 이종호는 거짓말하고 말을 안 해서 안 됐지만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목사들. 예, 지난번 얘기한 저만 얘기하는 우리 김장환, 이영훈, 이영훈, 김장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어떻게 개입했는지 김건희하고는 연관이 없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김장환, 이영훈 그 보수 교단의 거두들이 자 언론 탄압 종교 탄압하지 마라. 니네 그렇게 하면 특검한테 내가 한판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쏙 들어갔습니다.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거물들이죠. 김회재. 예. 민주당 의원도 했습니다. 김회재. 그리고 강찬우. 검찰에서 고위직까지 했고요. 그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고요. 그다음부터는 탑작 엎드려가지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큰 목사들의 이 개입, 이 최혜병 사건의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는 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비밀이 드러나는 거는 종교 쪽에서부터 먼저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기도 한데 통일교 이 뇌물 사건은 명확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그게 크고 뇌물 받은 그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하고 지금 신발을 찾지 못해가지고 원래 빠져 있는 부분인데 급작스럽게 그 영장에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제 오늘 부른다. 영장이 아니라 영장에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이것도 묻겠다고 한 게 거기에서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목걸이에 대해서. 발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한 네. 대선에 예. 특정 종교 예. 통일교와 신천지. 네. 개입했다.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 사실로 들어갑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또 그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왜 그랬냐면요. 신천지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특수관계거든요. 네. 그분도 청도에 있는 이만희 뭐라고 말해야 되나 신천지의 총회장인지 목사인지 그 거두 두목 그 사람 보스. 네, 보스한테 가가지고 특별한 일인데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큰절을 했다는데 저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자 윤석열 뒤에 통일교 있다 신천지 있다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신천지하고 홍 시장도 각각. 나는 정치인들이 그 돈을 주건 뭘 하건 왜 가서 큰절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돈을 주니까. 네? 스님들한테는 큰절을 하는 게 이제 네, 원래 법도니까. 그런데 네. 저도 문선명 총재 만났지만 그분은 딱 껴안아 주더라고요. 네. 김일성 만났을 때 내가 딱 포옹을 했잖아요. 큰 절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엄청나게 힘이. 그러면 돈을 안 주셨겠네. 돈 안 줬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 투반스 중에 한 분인 전광훈 목사님을 네. 지금 압수수색 특검에서 네. 압수수색 네. 하고 있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한테 그 호를 붙여준 사람이 접니다. 빤스 정광훈 목사라고. 그러니까 원반스, 투반스. 네. 그래서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나 지금 압수수색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압수수색을 하다가 뭘 압수수색하다 뭐 특별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장을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르르 쏟아지는 건 돈이에요, 보석이에요, 목걸이가 나오진 않았을 거고요. 돈과 다른 부분이 좀 쏟아졌는데 특별한 게 쏟아져서 그래서 영장을 다시 받아서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찍어놓고 다시 오겠다고 해서 예. 이렇게 간 거예요.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정광훈 목사 전화기를 뺏겨가지고 봉투가 쏟아진가요? 전화기를 뺏겨가지고 어제는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옥순 대표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그럼 또 면회 취재 가셔야겠네. 조만간. 뭘 거기까지 가요. 네. 친하잖아요. 누구요? 정광훈. 그걸 친하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전광훈을 쫓아다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용기, 김장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희화하고 정치를 주물락주물락해요. 사실은 보수 여기 민주당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수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사람들을 오라가라고 놀죠. 주무르는 걸 보고 나서 그 의원들이 가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큰절하는 걸 보고 나서 저 정치가 이렇게 종교가 정치를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하는 거는 제가 꼭 한번 손보겠다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 그때부터 제가 가서 취재를 한 건데 얘기는 합니다만 친하냐고요? 예, 친합니다. 친해서 빨리 정광훈 목사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거 그 부분 다 밝혀가지고 감옥 보내고 싶어요. 저는 왜 또 정광훈 목사하고 요새는 가까이 지냈냐면 정광훈 목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통하고 있다. 둘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과 윤석열이 한 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구속되기 전에 윤석열 구속되기 전에 정광훈 가서 만났거든요. 그때 국민저항권 얘기하고 자기 구속됐을 때 검사가 부르러 조사하고 나 데리러 왔더라. 나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버텼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번에도 빤스만 입고 누워라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검사한테 저항하던 법에 대해서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할 만하잖아요. 네. 주 기자님의 빤스 친구들은 다 지금 감옥으로 가고 있고. 내가 가야죠. 갈 사람들은.